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오행상 모고의 특징을 가진 게 한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뭐 오행 중에 목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물체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기질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체, 즉 인간의 기질은 사실은 이제 비슷할 텐데,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특성은 좀 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기질은 없다 하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냥 특성을 잘 알아서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돼라는 그 말은 확실히 틀린 겁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특징 자체는 알아두면 나쁠 것은 없다. 그리고 비교적 구분되는 특징이, 인정할 만한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기질과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나무의 기질인데,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위에서 보면 이 쫙 뻗어 올라오죠. 가지를 뻗지만 수직으로 쫙 뻗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자라고 싶다 하는 게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음이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것은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온 업적이나 성취나 지위를 알아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앞으로 나의 가능성이 구현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봐달라고 하는 무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현재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목형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앞으로 가장 최선의 형태로 구현된 자기로 봐달라 하는 게 한국인의 기질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미래에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질이 이제 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외국인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먼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급하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딱 보면 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통찰도 그냥 통찰이 아니고 아주 스피디해야 되고, 딱 보면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이것이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급한 기질은 일단 해본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굉장히 액티브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라이트 워크보다는 하드 워크로 이제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플랜이나 C하고 상관없이 just do it,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좀 급한 것 같다. 두 번째는 나무들은 그 어깨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키가 못 자라면 햇빛을 가려버리니까 못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기죽이지 마라, 애 기죽이지 마라,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고는 못 산다, 이게 허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햇빛을 가리면 성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걸로 뭐 질투, 경쟁 이런 게 많은데,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뭐, 헝그리는 되는데 앵그리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의 법,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국민정서법. 또 가장 큰 죄는 괘씸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떨 때는 이 기질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 기분이나 사기에 따라서 개인적 집단의 분위기가 크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무가 갖고 있는 햇빛과 관련된 그런 그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뿌리로 내려가는데요. 주도권 싸움이 심하죠. 그 이제 동업 해보신 분들 뭐 느낌이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동업에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친해서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하면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나무의 특성상 같은 장소에 두 나무가 있으면 뿌리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본 것은 아카시아 나무하고 소나무인데, 소나무도 꽤 센데 아카시아가 이 뿌리 싸움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쫙 퍼지면 그 산에 소나무가 마를 정도로 아카시아가 이제 그 주도권 싸움의 달인이죠. 달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도권 싸움이 심하고 그 영역을 자기가 지배해야 하다 보니까 뭐 좋은 말로 하는 의미의 충고도 사실 그런 충고도 별로 없긴 하지만 이 충고를 충고로 안 받아들입니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원한을 삽니다. 그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충고 비평은 비난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언젠가는 이제 되갚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원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한국인 기질 중에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고 그다음에 기세에 눌리면 안 되고 주도권을 가져야 되니까 그때 나오는 말들은 꼭 그 내용이 충실한 말은 아닌 겁니다. 그 순간의 기운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는 않다. 이따를 하려면 단전 그만둬라고 했는데 진짜 사표 써서 오면은 한 대 맞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알아봐라, 알아들어라, 이런 알아먹어라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거는 말은 말일 뿐이고 뜻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잘 캐치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 기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질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는 특성을 보면 이게 이제 좀 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제 많이 하고 눈빛이 통해야 되고 그죠? 그런 비언어적 의사소통, 눈치,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딱딱딱딱 통하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이런 데서 이제 뭐 그건 사실은 에트닉 그룹이라 그래갖고 사회학적으로 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잘 적응되고 통하는 사람들끼리 편하죠. 근데 한국도 역시 근데 이제 그 에트닉 그룹이 주로 이제 그 지연, 혈연, 학연 뭐 이런 요즘은 종교도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 중심으로 내적 소통이 더 많고 그 내적 소통은 감성적인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소통의 형태를 잘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못 섞으면 싸움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주어가 없는 표현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토론은 그 정서적이고 또 감정이입적이고 뭐 이런 측면의 특성 때문에 토론을 통한 뭐 더 잘 분석된다거나 더 잘 이해한다거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언쟁이 되고 논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원한이 되는 이런 어떤 그걸 기질이라고 해야 될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통의 특성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뭐 대체로 한국인들의 기질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또는 뭐 음양오행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목의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목이 가진 특성으로 설명하면 더 잘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한국인은 오행상은 목이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극동이 있으니까 파이스튼 극동이 있고 동북방은 이제 간방이라고 하거든요. 간방, 동북쪽, 해가 처음 이제 새벽이 동트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지만 아침은 희미하지만 아침은 열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침으로 달려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북방은 간방이다 이렇게 또는 진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간자에 마음심자를 붙이면 한자가 되잖아요. 한이 된다는 거죠. 한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한이 많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간방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새벽 또는 아침, 계절적으로는 봄, 방향으로는 동쪽, 그다음에 어린 나무 얼마나 희망이 부핍니까? 기대가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인의 예지신 중에서는 인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라고 하는 오행은 항상 미래와 상관이 있는 거죠. 다 자란
때의 자기 모습을 이렇게 현가화해서 가지고 와서, 왜냐면 그 씨앗 속에, 그 싹 또는 묘목 속에 최고의 형태로 자라난 완성된 모습을,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무시되면 어린 나무는 이제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 즉 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항상 미래와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면, 네가 지금 구두 닦기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지금은 비록 구두를 닦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원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혹은 뭔가 도움을 준다 할 때도, 그래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미묘하고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아, 자존심, 그 다음에 최고의 자아상을 잘못하면 훼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목이 이 목을 만나면 질투가 되죠. 아까 이제 땅을 놓고 나와바리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역 싸움, 뿌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보면 질투에 기인한 평등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한국이 자본주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질투에 기인한 평등주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인들은 권위를 절대로 인정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보다 높은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햇빛 경쟁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을 만났을 때의 상황으로 질투, 평등주의, 권위의 부정, 뭐 이런 것은 햇빛 경쟁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정의 문제인데요. 이제 목생화, 이제 목의 기질을 가진 한국인이 화를 만났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되죠. 그리고 이것은 한도 될 수 있고, 또 좋게 되면 신바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신바람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편차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굉장히 편차가 크고 굴곡이 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기발랄하기도 하고, 또 그냥 뭐 풀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크다. 단기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먹어져야, 그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규칙대로 규정대로 계약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 정형화에 대해서는 이제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에너지, 이런 그 감성적인 에너지가 막히고 끊기면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거죠. 한은 아쉬움이지만 원은 그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에 대해서, 즉 세상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풀 때 대화로 풀기보다는 놀이 중심으로 풀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흥이라든지 신바람, 뒤풀이, 한마당 뭐 이런 식의 필드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것으로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목이 토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땅 밑에는 뿌리 싸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율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 한국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지시하면 그러면 네가 해라. 이런 이제 뭐 말을 할 수가 있을 때도 있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국인만의 특징은 사실 아닌데, 근데 이제 특히 한국인은 이게 옛날로 치면 돈 내기 같은 거, 요거만 해라, 요거만 하는데 빨리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다 자기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영역 내에서는 자율성, 그 배타적 지배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뿌리는 뭐 내려가다가 그 뭐 바위나 이런 걸 만나도 막 뚫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기 토를 만나면 은근과 끈기, 인내심 이런 것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급하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것을 발휘를 하는 것이죠. 요게 집요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집요한 것은 공격적인데 은근과 끈기는 버텨내는 힘, 이런 것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인사관리 업무를 뭐 사실 평생의 직업으로 해온 것 같은데 한 번도 사람들이 평가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근데 세상에, 어느 세상에 완전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또는 서로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평가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평가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기는 싫은데 이 나무에게 있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일 수도 있지만 과실일,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 과실일 수도 있거든요. 노력의 결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지치기는 싫어하는데 결실, 과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평가잖아요. 평가는 no. 그리고 성과급, 우리가 해서 이룬 게 있다면 성과급은 오케이, 매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한번 성과급을 부서별로 평가해서 차등 지급한 적이 있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 뒤로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집단 성과급은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한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을 기운, 금 기운을 이제 가을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가을에는 뭐 풀이 시들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살지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숙자라고 하는 게 성숙한다, 열매가 맺힌다, 이런 뜻이고, 살은 풀이 시들고 낙엽은 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기운을 살기라고 하는데, 숙살지기 중에서 나무 입장에서는 살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숙의 기운, 그러니까 성숙한 것, 과일, 열매, 뭐 이런 것만 사실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실질적인 가치를 열매, 과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외로 한국인은 그 현세적입니다. 세속적이고. 그래서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나 미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업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미션입니다. 비전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미션? Why? 예? 이 수직적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문화의 서양에서는 미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인 그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하늘에서 준 명령, 뭐 이런 느낌의 미션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수용성이 높지 않습니다. 일단 이해를 잘 못해요. 미션 하면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 정도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비전 미션 시스템, 기업 이론 이런 거 만들 때 미션은 주로 이제 뭐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거의 숙살지기 중에서 살기는 싫어하고 숙기, 그러니까 열매를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언이나 충고는 전부 가지치기나 자르기로 보기 때문에 나무는 무조건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큰 나무나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지치기와 간벌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나무 개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 그죠? 수생목이잖아요. 물을 만났을 때는 수생목 입장에서는 그냥 나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 영양분 이런 걸 끌어올려서 물이 오르게, 즉 생명력이 왕성하게 해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오냐오냐 하는 거죠. 원정주의죠. 그 관계가 이제 정을 중심으로, 이해 관계나 뭐 목적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게 아니고 정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러고 이제 한국 사람의 원정주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지금은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팼잖아요. 때렸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그게 학교에서 뭐 상벌위원회에 간다든지 경찰서 같은데 이제 애가 있으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가 담임이고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들 테니까 저를 봐서 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온정주의죠. 그러고 때리는 것이 네가 인간이 들기가 말기가 이러면서. 그렇지만 또 이제 좀 다른 서양 뭐 어디에서는 아이를 때리진 않죠. 하지만 학칙을 범하면 학교에서 내보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죠? 그 신바람 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질투하면서도 함께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질투는 하는데 또 혼자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추상적이고 초월적이거나 미션하고 상관없습니다. 헌신적인 공동체주의 뭐 이런 거 그런 개념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희생적인 집단주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위기가 되면 나무는 자신과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화학물질을 내뿜으면서 또 대동단결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목화토금수, 목의 기지를 한국인이라고 봤을 때 목화토금수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한국 사람은 좀 이런 측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이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이제 뭐 고개를 끄덕거리는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국인들의 기질을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긍정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기질에 좋고 나쁨은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잘못 사용하면 단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뭐 그게 정치가 됐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한국 사람들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건 이래갖고 희망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도 뭐 열받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에게 제일 먼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미친 실행력일 겁니다. 미친 실행력. 그죠? 아까 플랜 2C 중에 do만 한다 그랬잖아요. 플랜하고 C는 잘 모르고 어쨌든 몸을 갈아서 그죠? 미친 실행력은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혼자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할 때는 집단적으로 미친 실행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위의 그 요소들을 보면 우리 굉장히 스피디하죠. 우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리고 한번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이제 잔대가리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력 뛰어나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물론 그것은 임기응변이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에 나가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낙관주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미래를 낙관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하는 것은 뭐라 할까? 그냥 디폴트로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기질상. 그래서 항상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586 세대들이 이제 사실 먹물 세대 아닙니까? 글을 배워서 이제 몸을 일으킨 세대들인데 이 586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내가 똥 묻은 썩꽃을 팔아서라도 너를 공부시킬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벌써 부모가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른 거죠. 시간적인 스케일이.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갈아 넣어서 자식을 가르치겠다. 이게 이제 다 미래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르쳐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낙관주의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서로 엮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기질은 이렇게 보면 이 시대와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낙관주의, 긍정적 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시대와 아주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버텨내는 힘, 문제 해결력, 집단적인 미친 실행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지만 굉장히 정밀한 분야나 굉장히 무거운 그런 중공업 분야나 뭐 조선도 그렇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노벨 과학상, 뭐 과학 방면의 노벨상, 뭐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점을 발휘해서 증명한 게 몇 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미친 실행력의 스위치를 어떻게 켤 수 있냐? 그러니까 역사상 우리가 미친 실행력을 발휘했던 때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신명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으로 남은 시대도, 이제 시대는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보자면 조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은 참 묘해서 하던 일도 멍석 깔아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적절히 개입하지 않는 것,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 개입을 자제해서 존중해 주는 것, 그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 어떤 조건 하에서 조건만 맞다면 그 사람의 또는 그 집단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인풋 베이스고 아웃풋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나왔으면 그걸 쉐어해야 된다. 이건 진짜 일반론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개별적인 성과 쉐어보다는 뭔가 집단적인 성과 쉐어가 아까 집단적 미친 실행력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평가 같은 것들은 그 자체가 뭐 경영학적 입장에서도 찬성할 수가 없지만 너무 지나친 디테일한 평가가 그 사람을 이런 그 신명 위주의 집단적인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좋은 거냐, 이거는 퀘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장 큰 기반이 그 우리라고 하는 위 컨셉, 우리라고는 의식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네 집 자식이냐, 또는 누구세요? 이제 이런 만약에 이 사람이 울타리 밖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거나, 또는 우리가 모여는 있지만 우리는 울타리가 없어, 우리는 그냥 믹스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응집성과 미친 실행력은 잘 생기지 않는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그 영역을 인정해주고 이런 건 좀 개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속에 있을 때, 어깨동무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그 집단적인 미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경영자들 혹은 리더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인들은 개인적이며 집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를 희생해서 집단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아닙니다. 집단 안에서도 개인적 개성들이 넘쳐 흐르죠. 흘러 넘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 미친 실행력을 가지고 일가를 이룰 수도 있죠. 이 나무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멋지네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나무는 쭉쭉 그 위로 자라서 멋진 숲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잘 사용해서 오늘의 한국인의 기질의 핵심은 미친 실행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기질을 잘 사용해서 나와 당신은 일가를 이룰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굉장히 더불어서 숲을 이룰 수도 있고, 이 둘 다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죠. So what? 그래서 기질은 좋은 기질과 나쁜 기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질을 잘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